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심을 항소를 해요. 항소를 했네. 안녕하세요, 종변입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제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사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됐던 경우는 아니고요, 저의 그 매우 가까운 가족 중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가 그때 변호사였고 자문을 드리면서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5,500만 원의 전세 물건이 나왔다, 꽤 괜찮은 물건인 것 같다 해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보내달라고 해라. 그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했고, 먼저 제가 매매 계약서를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없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체결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전세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한테는 가서 월세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세 계약서를 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적인 전세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우선 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고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가계약금 30만 원을 넣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를 알고 계약금은 꼭 당사자한테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금은 임대인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로 넣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이 되었는데 계약일에 임대인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계약서를 다 쓰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임대인 계좌를 받았고 임대인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 도장도 날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잔금을 보내고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몇 달을 살고 있었는데 뉴스 기사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원에 오피스텔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중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렇게 이중계약을 체결을 하고 날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공범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 행세를 했던 그 공범은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제 사기행위를 당했으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던 상황이었고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와 가족의 문제가 되니까 정신을 잘 못 차리겠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지금 해야 될지 객관적인 명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우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공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중계약 중에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임대인이 그 공인중개사를 믿고 80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걸 위임한 상태였던 거죠.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증거로 확보를 해야 추후에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 임대인 연락처도 가짜인 거예요.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임대인 주소로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든 걸 위임을 하셨냐, 혹시 인감 도장을 맡기셨냐, 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 도장이 맞느냐, 이런 걸 묻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었는데 임대인께서 이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 공인중개사에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자기 인감 도장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녹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매우 중요하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녹취를 했고 결국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쟁점은 이거였어요. 우리 가족이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유효한 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작성한 월세 계약서가 유효한 건지가 쟁점이 되는 소송이었어요. 저희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임대인은 자신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가 개인적으로 일탈을 해서 사기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서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이었죠. 결국에는 소송은 저희한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제 생각에는 판결까지 갔으면 저희가 전부 승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소송으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전액 승소한 경험도 있었고, 그런데 조정기일이 잡혔고 판사님께서 서로 조정을 해서 마무리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임대인도 좀 피해자잖아요. 사실 그 공인중개사가 그 이중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기행위를 한 것이지 임대인이 크게 잘못한 건 없었어요, 형사적으로는. 그래서 둘 다 손해본 셈 치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끝냈습니다. 부동산 전문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객관적인 그 판단이 잘 서지 않았어요. 그 공인중개사는 73억 원대의 사기행위를 하고 필리핀으로 날랐어요. 사실 그 당시 심정은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진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가만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을 모아둔 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법률 지식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거죠. 어쨌든 형사고소를 해서 그 공인중개사는 결국 잡히게 됩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심을 항소를 해요. 항소를 했네.
사실 9년이 아니라 90년이 선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한민국의 양형 규정상 특경법상 사기 행위를 하고 9년을 선고받은 것은 좀 높게 선고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사실 징역 4년 5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뭐 높게 선고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놈 혼자만의 그 사기 행위를 해서 엄청난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 액수가 큰데 9년 살고 나와서 이게 해결될 일이냐 이 사람이. 이미 돈은 다 빼돌렸겠죠.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심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계약일에 제가 좀 업무가 바빴어요. 다른 일로 계약일에 제가 직접 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온 상황에서 계약만 체결을 했어도 저희가 사기 행위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판단 미스가 이 전세 사기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발생시킨 거죠. 그나마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바로 소송 제기를 해서 피해 회복을 대부분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소송 제기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세 계약에 있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결국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 계약은 아주 특이한 계약이고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일이 제일 중요한데 꼭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임대인, 당사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셔도 크게 내 보증금을 전부 잃을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은 제가 이전에 별도의 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꼭 그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이런 썰을 풀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촬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